도전님, 훈시 말씀을 대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말씀 속에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199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전해진 도전님 훈시는 특히 자리 공부, 예절, 성금, 수호, 포덕의 의미를 새롭게 짚어주며 우리가 종단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일깨우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시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상제님 도를 받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근본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훈시에는 사람의 일이 곧 도의 일이라는 큰 흐름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인은 도장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를 갖추고 성금을 공정하게 하고 수호와 포덕을 정명하게 행하며 자리 공부를 통해 마음을 곧게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특히 훈시는 당시 종단이 자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겪던 여러 문제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도수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처음 말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시청자가 훈시의 의미를 마음에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처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온기와 명료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제 1990년 초 도전님께서 남기신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그 깊은 뜻과 울림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고 단단한 기운이 되기를 바라며 훈시의 숨결을 담아 서두를 시작합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훈시는 언제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단순한 교리적 강조가 아니라 도인 각각의 마음가짐과 생활 속 태도를 세밀하게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리 공부의 엄정함, 예절의 적법함, 성금의 공평함, 포덕의 정명함, 그리고 수호의 책임감은 모두 서로 이어져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전체가 어지러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히 이 시기의 훈시는 종단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전님의 깊은 고민과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종단 내부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열릴 도수까지 고려하여 남겨진 말씀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시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때의 실수와 부족함을 반복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상제님의 크신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공동체를 곧게 세우며 종단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실천의 출발점에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본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길이 있으며 앞으로 걸어갈 도정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전님 훈시의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작은 실천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도전님 말씀이 품고 있는 맥과 의미를 차분하게 풀어내며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과 도정에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상제님의 도가 한층 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원하며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도전님 말씀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발밑을 비추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작은 태도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도정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월 30일 도전님 훈씨 말씀입니다.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차 사고는 젊은 사람, 특히 30대 이전의 경험이 미숙한 기사들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사고의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막론하고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 앞으로 차 사고 나는 방면은 차 사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겠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주의 부족이다.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난다. 빙판이든 어떻든 대부분 기사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첫눈이 왔을 때 사고가 잦다. 오히려 깊은 겨울에는 사고가 적다. 자가용 차가 사고가 적지. 영업용 차는 거의 없다. 기사의 경험, 부족과 부주의 때문이다. 사고 난 기사는 경중을 막론하고 당분간 쓰지 마라. 젊은 사람이 처음 배워서 운전하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운전한다. 얼마 전의 사고에서 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상제님의 덕화로 살았다고 하더라. 기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30대 이하의 기사는 쓰지 말도록 하라. 이제껏 면허를 딴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백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상제님의 덕화 때문에 큰 사고가 없지. 참으로 큰일이다. 30세 이상이라도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에서 3년 사이가 위험하다. 운전 경력이 없으면 부주의가 아니다. 몰라서 그런다. 경력 있는 기사로 대치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라. 안 되면 밖에 사람을 싸. 월성 때나 치성을 모실 때 기사 출석부를 작성하여 교육에 참석치 않는 기사를 쓸 수 없다. 경력 1년 이하는 쓰지 말고 2년에서 3년짜리는 가르쳐서 써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머릿속에 5분만 늦게 간다고 심어라. 신호가 있든 없든 샛길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습성을 길러라. 상대편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 너무 덕화에만 의존하지 말라. 참배온 기사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라. 임원들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종단의 최고의 임원이다. 우리는 첫째, 무엇보다도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 도에서는 선감, 교감, 보정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있다. 즉, 위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선감, 교감, 보정의 위치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치에서의 자기의 책임이 있다. 책임감이 확고해야 한다. 책임감을 모른다면 주관을 세울 수가 없다. 그 위치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책임감을 알 수 있다. 책임 완수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종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즉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할 일이 중요하다. 행동이 그곳에 맞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통솔해 나갈 때 자녀들은 부모의 위치를 배우는 것이다. 즉 부모의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술 먹고 욕지거리를 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배울 것이다. 아버지가 잘못하는데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배우게 된다. 즉 위치가 중요하고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책임에 대한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도인들을 접촉하는 것은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이다. 내가 자라면서 나를 닮으라 했을 때는 올바르고 진실한 도인이 되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바르지 못하다. 상제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종교를 펴실 때 한국에만 국한된 차별적인 내용이 아닌 전 세계를 포용하는 사상으로 해나가지 않았느냐. 도인이다, 외인이다 하는 구별을 하지 마라. 외국 사람도 입도를 시켜 도를 믿도록 하여 운수에 참여시키도록 하여라. 포덕을 하려고 할 때의 그 정신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 사람도 가르치고 도인도 가르칠 수 있는 포덕천하를 할 수 있다.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종단의 최고 임원인 선감교감 보정은 도인들을 잘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운수를 받는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비록 도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선감, 교감, 보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밑에 도인을 만들고 못 만들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돈 만지는 것이 선감 자리니 해서 선감이 제일 중요한 줄 안다. 그래서 선감 말은 잘 듣고 교감은 좀 덜하고 보정은 가화가 안 되고 직장의 메인 사람에 대한 대우 자리인 줄 안다. 실제로 보정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권력도 제일 세다. 너무 모른다.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도주님, 제세시 위에서 말씀하실 때 옛날 얘기를 돌려서 하신다. 분부를 모시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각기 틀리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책임감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선감 밑에 차선감, 선사, 선무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먼저 도에 들어와서 깨달았다는 것이 선각이다. 후각이 선각을 볼 때 배우려고 한다. 선각은 밑에 있는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다. 원리는 여기 있다. 가정을 생각하면 종단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천수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남에게 안 빠지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이 정상이다. 우리도 임원이 되어서 밑에 도인들을 기르는데 바르게 키우는 마음이 중요하다. 후각이 선각을 볼 때 아직 모른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하는 애율로서 지도하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릴 때 생각이다. 그렇게 가르쳐 나가면 훌륭한 도인이 된다. 수반한테서 잘못이 있으면 수반 책임이 아니라 선각의 책임이다. 수반이 몰라서 그러니 잘 지도해야 한다. 임원이 중요하다. 임원이 위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대화로서 해나가야 한다. 무슨 얘기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 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밖의 사람들은 세대 차이로 말하면서 대화로서 푼다. 정치도 대화로서 하자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상생의 원리다. 즉, 이런 것들이 천기자동이다.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서는 도인을 가르칠 수가 없다. 오해는 잘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의심을 말한다. 모르는 것을 의심이라 말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임원들의 책임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도를 잘 믿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도를 국한시키지 말고 전 세계, 전 우주에 널리 포덕하도록 하라. 밖에서 말하는 유사 종교니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덕화를 전 세계에 선양하는 것이다. 내년만 넘어가도 우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1990년 2월 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성 때 성을 모시고 수도장에 며칠 남아 있는 것은 지방의 많은 도인들을 대표해서 있는 것이니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며칠 성을 모시고 있는 것은 공무다. 함부로 하지 마라. 여기 수도장에 성을 모시러 와 있는 동안은 공사다. 사회에서 말할 때 공무집행이라 한다. 공무집행 기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기는 모두 지방 도인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급 임원이다. 일시라도 그 자리를 뜬다든지 이탈을 하면 자기 책임의 불찰이다. 도장에서 한 번 모임이 있다 하면 그것을 큰 행사로 알아야 한다. 이 행사가 곧 공사임을 알아야 한다. 도장 안에 일단 한 번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한다. 노는 때라도 서로 모여 있을 때 자리를 이탈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운다.
여기 여러분은 각 지방의 여러 도인을 대표해서 모인 임원이다. 그냥 놀아도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모두가 수도로. 수도 과정이다. 이탈하는 것이 곧 탈선하는 행동이다. 밑에 도인들을 만들 때 진실한 도인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실해져야 한다. 내가 항상 먼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밑에 사람들도 가르치기 힘들다. 주문은 도장 안에서는 음일과 양일을 가려서 하지만 지방에서는 태을위시로 한다. 태을위시란 태을주를 선독하는 것을 말한다. 음일은 기도주 위시, 양일은 태을주 위시다. 평기도에서 태을위시는 주문 일독 후 태을주로 시작해야 한다. 1시간을 할 때는 앞으로 지방에서는 태을위시로 하여 1시간 내내 태을주를 하도록 하라. 평기도는 태을위시로 하여 24독은 선 태을주로 하라. 음양일은 도장 안에서만 따진다. 지방에서는 주일날도 태을위시로 하여 주문 일독 후 1시간 동안 태을주만을 한다. 기도주는 봉축주고 태을주는 기운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다. 즉, 기도주는 신에게 고하는 주문이다. 태을주문은 무궁한 조화와 기운도 엄청나다. 태을주는 기운이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약은 먹으면 약 기운이 소모되지만 주문의 기운은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 이치가 그런 것이란 뜻만은 아니다. 큰 공부를 할 때 자지도 쉬지도 않고 주문을 많이 읽으면 눈이 열리는데 이것이 계안이다. 이 계안을 신안이라 하는데 우주가 훤히 보인다. 빠른 사람은 7일에서 10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때 그것을 시험해 보았다가 오래 있다가 다시 공부를 시키면 하루 이틀 사흘 저녁만 안 자면 그때 보름 했을 때 그 기운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시험을 해본 것이다. 실질적인 시험의 결과다. 그냥 이치로 그런 것이 아니다. 태을 주문의 기운은 엄청나게 크다.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며칠 동안 주문만 하다 밖에 나가면 산 위를 날아다닌다. 부정은 생리부정이 제일 심하고 독하다. 옛날에는 시봉도 14세만 되면 내어보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 큰 공부를 열면 완전히 드러난다. 중곡동에서 공부를 열면서 완전히 없앴다. 원래는 생부정이 사부정보다 심하다. 아직도 사부정은 못 없애고 있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죽인 병이 바로 나한테로 온다. 그래서 내가 안 좋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10월에 들어가 4월에 끝난다. 약 6개월이 걸린다. 공부 중 졸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보고 오면 공부하면서 몸이 안 좋다.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 힘들다. 알 때는 생나무라서 쫓아내니까 몸이 거뜬하다. 태을주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 그러나 태을주를 밤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허령을 본다. 여자가 생리 중이라도 치성 참석은 관계없다. 음식은 만지지 않도록 하라. 도주님, 제세 시에는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셨다. 공부를 할 때 아픈 사람은 약 쓰면 더 아프다. 나한테 누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 병이 온다.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바로 온다. 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받는 사람이 있다. 위에서 꼭 필요한데 가질 것 같으면 경우가 맞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부정을 지나가다 본 것은 크게 관계없다. 직접 보는 것이 힘들다. 치성에 아무리 상중이라도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바르다. 모나지 않는 옷을 입도록 해야 한다. 나는 제사도 못 지내고 상복도 입지 못한다. 도주님, 제세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다. 처음으로 휴양을 하러 갔는데 도주님께서 내가 어디 갔는가를 물어보시고 당장에 끌어내어 오라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양의상제님을 받들다 보니 할 수가 없다. 제세시 도주님께서도 산소는 가셨다.
도주님의 조상에 대한 마음은 지극하셨다. 나는 상제님을 모시기 때문에 함부로 조상 제사도 못 지낸다. 산소는 간다. 원칙은 도장에 와서 상주라는 표시가 나서는 안 된다. 종단에서 원래 투표란 있을 수 없다. 다 같은 도문소자인데 첫째, 화합융합이 되어야 한다. 도인들끼리 시기 질투는 금물이다. 사람의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성금 가지고 판단한다. 호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도주님, 제세시에도 성을 갖고 판단하셨다. 천안 방면의 성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도 방면이 세다. 성은 한 달의 믿음, 정성의 표시다. 제일 더럽고 귀한 것이 돈이다. 진실로 믿는다 하면 1,000원, 2,000원으로 무슨 복을 받겠느냐. 대성은 안 된다. 대성금으로 쓰인 성금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겠지만 전부 자기 것이다. 옛날에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시일이 지나면 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운수를 기대하지도 말라의 부산 계열. 앞으로는 투표를 없애도록 하라. 우리 종단에서는 있을 수 없다. 1990년 2월 5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보름치성은 제주도에서 하는데 내수임원 100명, 외수임원 50명으로 하자. 다 참석하려 해도 숙소가 부족해서 안 된다. 앞으로 종단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없앤다. 도원은 나중에 고치도록 해야 한다. 종무각부의 부장부원들은 지방 상급임원의 추천으로 임명했다. 추천자는 방면 상급임원의 책임 하에 뽑았다. 감사원장 산하에 징계사정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그릇된 거다. 감사원에 감사원장을 둘 필요가 없고 방면의 문제 제기 시 감사원에서는 사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의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징계를 내린다. 교정부와 정원에서 뽑되 도를 알아야 함으로 오래되고 될 수 있으면 학력이 있는 자를 써야 한다. 임원이 연속 5회 이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출석부 명단에서 삭제하라. 우리는 모든 평가를 공로로 한다. 포덕 공로, 사업 공로 등으로 한다. 방면도 자기 방면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도주님 제세시 무극도부터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오래 닦은 사람들보다 나의 공로가 많으므로 나를 부르고 찾으셨다. 성은 성적에 따라 박력이나 통솔력 등 모든 것이 나타난다. 제세시에도 1년의 모든 결산을 성금으로 가름했었다. 우리 일은 혼자서 못한다. 우리의 일은 정성스런 마음으로 하면 다 된다. 도인의 자녀는 낳자마자 도인이지만 8세가 되면 스스로 사리를 알므로 입도치성을 시키고 용돈을 아껴 성금을 모시게 하여 정신을 이끌어 주도록 하라. 우리의 성 예산만으로도 대학을 충분히 짓는다. 본전 뒤 약 3,000평 되는데 건물이 1,500평 정도 들어선다. 도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러나 도인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여주수도장을 지을 때 86년 6만 호였는데 어려울 때도 남자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를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 40만 호이므로 많이 발전하였다. 많은 도인이 나오고 발전되는 것은 학교 때문이었다. 대학을 짓는 것은 방편이고 울타리며 대학을 지으면 더 많이 포덕된다. 작년보다 지금 16만 호가 불었는데 이는 여자고등학교 건립 때문이다. 대학을 짓는 것은 우리 종단을 위한 거다. 5년에서 6년 전에는 구두장사도 해보고 옷장사도 했는데 이는 그 당시 도장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올 때 방편을 삼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상관이 없다. 70년대 초 도인이 약 1만 5천 호 정도로 성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다. 그 당시 다른 물자는 아껴 썼으나 구호자선, 이웃돕기 등에는 절대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장, 표창장을 많이 받았다. 이는 돈 주고 돈 사는 것이다. 학교를 지으면 완전히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포천의 학교 부지가 60만 평에서 70만 평인데 한 사람 명의의 땅이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땅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구입이 용이했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 내가 한다고 하여서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사회, 가정에서의 위치를 알고 처신처세하여야 한다. 사입이니 하여 주위 가족이나 친척들이 말리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민족 종교로서 모습을 가지도록 하라. 1990년 3월 4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임원들은 차를 타면 반드시 기사가 운전하는 것을 잘 감시하여야 한다. 임원들이 기사들보다 잘 알아야 한다. 기사가 임원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기사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기사 교육을 잘 시켜라.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기사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기사를 쓸 때 경력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쓰라. 경력 1년에서 3년 사이가 제일 위험하다.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니는 것은 각자가 원해서 다니지만 참배 가자고 하여 데려오다. 만약에 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전에 얘기했듯이 5분만 늦게 가자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기사 실습을 많이 시키고 나서 운전을 맡기도록 하라. 제주도 연수도 처음에는 배와 차로 오게 했다가 안심이 되지 않아 왕복 비행기로 다니게 했다. 임원들은 연락소에서 어디로 옮길 때 연락소에 반드시 행선지를 밝혀 놓아야 한다. 30년 전에는 차가 드물어서 차를 타기가 어려웠다. 몇십 리, 몇백 리도 걸어서 다녔다. 그러나 그때 도인들의 연락망은 참으로 빨랐었다. 임원들은 내가 간혹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되어야 한다. 연락소라는 뜻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곳이다. 임원들은 자기의 연락처, 행선지를 밝혀야 한다. 연락소의 목적은 도인들, 상호 간의 연락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것은 대화로서 풀 수 있도록 하라. 어떤 방면에서는 도인들을 구타한다는 얘기가 있다. 절대로 우리는 때려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욕설을 하거나 심한 반말을 해서 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수는 내수끼리, 외수는 외수끼리 약간의 반말은 괜찮은데 외수가 내수에게 또는 내수가 외수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화로서 해결하라. 이것이 도의 상생의 원리다. 밖에서도 대화하는데 도의 근원인 우리가 안 하면 되겠는가? 임원과 수반간이라도 말을 막 못한다.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가 거칠면 자식도 거칠어지는 법이다. 가령 부모가 술을 먹고 주사가 심하면 애들까지도 상을 찡그리고 안 좋다. 나는 크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하다. 전경에 사람 기르는 것이 누에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처럼 때리는 것은 아주 없어져야 한다. 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면에도 많은 것으로 안다.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 해원 상생이 딴 게 아니다. 척을 푸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척신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척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무척 잘 산다.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것이다. 전에 척이 맺힌 신이 사람에게 응하여 일이 벌어지던지 죽게 하던지 한다. 수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척을 푸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는 경우는 살맞아 죽은 것이다. 척신이 발동하여 두 사람을 이용하여 보복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누가 나를 때리면 손을 비벼 주라라는 뜻은 전생에 내가 척을 맺었는데 그 척신이 상대방에 응하여 나에게 갚은 것이니 그 정도로 풀린 것은 고맙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수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힘든 것이 척을 푸는 것이다. 내가 우연히 누구를 죽였다면 그 보호하는 영이나 신이 척을 맺은 것은 내가 마음으로 푼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해보면 서럽게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원 맺혀 헤아려던 신이 떠나면서 우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수도함으로써 모면에 나간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신올케가 한 공부반에 들어가면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욕설하고 싸우기만 한다. 안 하려 해도 안 된다. 도인 상호 간에 서로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방에 넣으면 행동으로 싸운다. 그래서 척을 풀어야 한다. 해원 상생이라는 것이 척을 푸는 것이다. 마음씀이라도 상대방의 척이 안 걸리게 해야 한다. 오해가 생겼다 하여 걸린 것이 풀린 게 아니고 쌓인다. 돌을 계속 닦으면 사물범정이 이므로 척신이 원수를 꼭 갚으려 했는데 도저히 갚지 못하고 떠나간다고 하여 신이 우는 것이다. 욕질이나 때리는 것 등은 도에서 탈선행위다. 우리 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임원이고 수반이고 위치를 알아. 임원은 임원의 위치에서, 수반은 수반의 위치에서 책임을 알고 해야 한다. 그 위치에서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대화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 반감밖에 살 게 없다. 양심적으로 밑에 도인들을 때린 사람은 3번 치성 행사에 빠지고 외수내수 간에 밑에 사람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사람은 2번 치성에 빠지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척을 모면할 수 없다. 모르면 의심나고 오해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알도록 대화로 해나가라. 제주도 수련장의 영대 규모보다 현 여주 영대가 작다. 지금의 영대는 86년의 도세에 맞춰서 지은 것인데 지금은 6배에서 7배 정도 불어났으므로 새로 크게 짓는 것이다. 시성 행사를 해도 선감 교감 수용도 어려워 크게 지어야 한다. 시성 때 1000여 명 들어간다. 앞으로 공부도 해야 하므로 크게 지어야 한다. 1990년 4월 24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선교감이 많지 않을 때, 과거 20여 명 내외로 있을 때 아침으로 조회가 있었다. 조회는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로 20명 안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잘 되지 않아 전폐를 해버렸다.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면 모든 임원들이 있을 때 한다. 지금의 이것을 조회라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나오더라도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사 겸 얼굴을 보러 나온다고 생각하라. 궁금한 것이 있든지 방면에서 통일되지 않는 것이 있든지 잘 모르는 것은 서슴없이 질문하라. 나도 그런 질문에 이해되도록 설명한다. 아침에 한 좌석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것을 조회라 한다. 수호의 책임자는 선감교감 중에 있다. 정해진 자리에서 수호하는 자가 있고 움직이면서 수호하는 동초가 있다고 말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충돔은 본전, 서쪽 현관 앞 초소에서 정 위치에 있는 사람은 초소 안에 있고 동초도 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수호뿐만 아니라 도장 안에서 조그만 일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수호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 사무실도 수호 책임자의 책임에 속한다. 수호 책임자는 그날만큼은 도장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다. 외수 12명, 내수 12명은 정위치를 지키게 된다. 정원 12명 중 책임자는 1명이 한다. 동초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수호 책임자에게 보고하기 바란다. 수강이고 뭐고 수호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 진법이다. 이것이 진법이다. 나중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한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임원실에 가서 낮잠을 자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지금 주문만 읽지 않을 뿐이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연수에 있어서 연로한 사람은 빼라고 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보아서 나이가 많더라도 그 나이 또래로 합하여 보내도록 하기 바란다. 가보면 기운이 다를 것이다. 다녀온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단결심을 기르기 위함이다. 작년 음력 7월 9일부터인데 70반이나 되었다. 오전은 강의를 받고 오후는 견학을 한다. 비가 오거나 기상이 좋지 않아서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하늘이 아는 일이다. 비가 오더라도
견학이 끝나고 수요일 날 오는 날에 맞춰서 명단 보고를 하여서 보내도록 하여라. 도장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생활관을 비롯한 전체의 건평수가 1700평.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건평은 2700평 정도가 된다. 지금의 영대를 비롯한 건물은 86년도 6만 호의 도인 수에 맞춘 것이다. 이번에 키워놓으면 3년은 간다. 전 도인을 총동원해야 한다. 성감교감은 어느 때고 부르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영대를 완성하면 한꺼번에 1000여 명이 올라갈 수 있다. 현재의 성감교감이 모두 올라갈 수 있다. 감교감이 하지 않으면 지금의 강당도 영대 짓는 것도 어렵다. 영대를 비롯해서 건물 5동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수호반 명단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수호반 인원을 가지고 공부반을 짠다. 지금의 인원은 반년을 넘고 1년은 조금 부족하다. 올해면 다 짠다. 자리 공부라 연고가 있어 빠지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 자리는 다시는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하고 중한 것이다. 지금 수강전에서 수련 공부를 하고 있다. 86년도 수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기운이 약해서 몸이 아프고 해서 놀리고 잠만 재우고 했다.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인들이 도장에서 공부를 계속해가면 전 도인, 전 인류가 다 같이 기운을 받는다. 지금은 기운이 세워져서 아무런 걱정 없이 수련을 시킨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몸이 좋아지고 얼굴도 하얗게 되고 환하게 된다. 수호를 하는데도 기운을 엄청나게 받는다. 주문을 해야만 받고 주문하지 않으면 안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병자를 시중드는 사람은 병자보다 더 힘들다. 공부하는데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은 더 살찌고 더 좋아진다. 이번 시 옆에서 시중들던 사람이 기운을 받아 아주 좋아졌다. 수련이 공부다. 전에는 허령이 겁이 났는데 이제는 걱정 없다. 중곡동에서 매일 저녁 수련하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수련에 병 낫는다고 환자를 넣지 말라. 환자를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도통은 성경신에 있다. 공부를 못 들어간다고 해서 운수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운수는 다 받는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거나 또는 놀고서 운수를 받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신으로 우리의 도통이 있다. 그러나 신이 없으면 정성, 공경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신이란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드리는 시간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확고하면 의심이 없다. 확고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알아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의심이 있으면 믿어지질 않는다.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없애려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산천초목이라도 다 성경신으로 이뤄진다. 성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다. 될 수 있으면 잘 믿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 임원만 해도 1년 후면 12,000명이 된다. 수호는 전체의 약 3%에서 5% 정도로 본다. 제주도에서 우리 보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공항에서도 대순진리회 하면 알아준다. 1990년 5월 1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이번 제주도 치성 참석 인원은 300명으로 하라. 연수도 안 가보고 제주도에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은 6박 7일로 하고 가보았던 임원은 2박 3일로 하라. 숙소 때문에 300명으로 하는 것이지. 연락소나 숙소가 있으면 다 가도 된다. 치성 때 도장에 설 수 있는 인원은 1000명이라도 장소가 좁지 않다. 갈 수만 있다면 다 가도 괜찮다. 앞으로 종단에서 제주도에 집을 더 짓는 것은 포기했다. 도장을 싫어하더라. 하루만 자고 오려면 돈 많이 들여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1년에 2번에서 3번은 제주도에서 치성을 드리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빠지고 해서 숙소를 더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포기했다. 각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하는 것은 상관 안 한다. 앞으로 제주도 치성은 제주도 도인들 위주로 하고 선교감은 순번제로 하여 참내토록 하라. 또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선교감들은 제주도장을 활용토록 하라. 침식을 도장에서 해도 좋다. 내가 말한 것은 법으로 알아야 한다. 앞으로 저루치성에는 도장 안에 있는 사람 수강, 수련, 수오반만 참석할 수 있고 선교감들은 일체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서울 부근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임원들은 참석시켰는데 이제는 가까우나 멀거나 임원들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파 치성 때 본이 치성을 올리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치성이라면 보통 밖에서 정성 들인다 해도 3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바빠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만은 정성 들이는 날이다. 저녁을 먹고 7시면 도착해야 하는데 11시가 되어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 과방할 사람도 없었다. 치성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이것이 바로 불경이다. 그 시간만 참석한다는 것은 불경이다. 세상의 불경도 그런 불경이 없다. 불경은 죄이다. 죄 짓는 것이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는 게 정성이다. 우리 종단의 법이란 상제님을 모시는 성경신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 딴 게 아니다. 지키는 게 법이고 지키는 게 정성이다. 앞으로 저루치성은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할 것이다. 한 번 얘기하면 그만이다. 딴 거하고는 달라서 정성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정신을 어떻게 뜯어고친단 말인가? 정성치성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각 방면의 선교감 중에서 내수 강사를 추천하라.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한다. 본부 장학금은 임원 자녀 중에서 아주 어렵고 부득이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라. 성이란 것은 여러 사람의 한 달 정성이다. 참으로 중요하다. 질서 없이 돈만 내고 절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성이 아니다. 도주님, 제세시의 도인들 성금이 들어오면 딴 돈하고 바꾸지도 않았다. 옛날에 화폐 개혁 전 이승만 박사 시절에는 충주나 제천서 성을 모아 배낭에 넣고 차를 타고 다녀도 현찰로 성을 모셨다.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장도 밝히지 않고 도주님 계신 곳도 안 밝혔다. 도수다. 앞으로는 대표임원 구자를 만들어 그 방면 임원이 모두 그 통장에 넣어서 방면성을 모시고 본부성은 수표로 가져와서 배례를 드려라. 성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또 방면에서 회관 건립비를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 돈은 냈는데 받아 쓴 근거가 없으면 문제이다. 성 모시는 날 저녁에 임원들이 200명밖에 없었다. 우리 종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 즉 법이고 규율이다.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 단체의 규율이 서지 않으면 허망하게 된다. 허망하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법규, 규율이다. 몇 사람으로 인해 제도, 규율을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우리 전체 도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법규만 잘 지키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도통도 거기서 나온다. 진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종단에 있다. 진법은 진법이 되는 것이다. 일거일동이 진법을 행해 나가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다. 우리는 밖에 다른 것과는 다르다. 군대에서의 군인 정신도 우리보다 못하다. 집을 짓더라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 낫다. 도통도 그렇다. 우리도 모르게 수도 과정에서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된다. 여주도장이 3달 반이 걸렸다. 내가 지시한 것은 바르게 됐는데 서울 간 사이에 하자가 있어서 다 뜯고 다시 했었다. 모든 것이 믿고 배우며 익히는 데 있다. 제주도도 4달 반이 채 안 걸렸다. 수도도 과정에서
진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두 배우게 된다. 안 되는 것은 없다. 수도장에서 바로 해야 지방도 바로 된다. 여기서 틀리면 지방도 틀린다. 여기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정신적으로 다 기운을 받는다. 한두 사람이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출근이 어려운 분은 안 나와도 되고, 치성 때는 다 참석하도록 하라. 꼭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가정에 일이 있고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랬을 것이다. 지방 일 보는 것은 틈을 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와서 일주일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오더라도 급한 사정이나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방면 수임성감한테 얘기하면 된다. 나중에 책임은 수임성감한테 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은 알 거다. 하느님도 노하시고 천지신명도 노하신다. 음복을 하고 나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는데 1000명 중 60명만 걸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병원에 가봐도 식중독은 아니고 병명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도전님께서 1990년 1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내려주신 훈시는 도인이 일상과 신앙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모든 훈시는 한마디로 말해 도인의 생활태도, 마음가짐, 종단 운영의 기본, 성모심의 진정성, 포덕의 바른 방향, 치성의 의미, 임원의 자세, 신도와 외인을 대하는 참된 법도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도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특히 생활 속에서 도의 법도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강조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훈시는 도인이 갖추어야 할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가르침이자 종단의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전님께서는 도인은 말과 행동이 곧 신앙의 얼굴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도인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곧 종단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언어의 절제, 행동의 조심, 특히 외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한 점 흐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외부 사람들이 종단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도인의 행동이므로 한 사람의 실수가 종단 전체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종단 내부에서도 허황된 말, 과장된 말, 유언비어 성격을 가진 말은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인은 말을 통해 척을 짓지 않아야 하고 언어를 통해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항상 바른 말, 옳은 말, 덕을 쌓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임원의 자세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임원은 단순히 직책자가 아니라 도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임원은 젊은 도인들에게 도의 기준을 전달하는 사람이며 도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령보다 솔선, 꾸짖음보다 배려, 지시보다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사람을 지도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말과 태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진심 어린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포덕에 대한 가르침도 매우 분명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무리하게 포덕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나 감언이설을 사용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포덕은 상제님의 대의를 전하는 일이며 그 뿌리는 진실과 정성에 있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신원이 분명한 사람에게 진정한 인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억지로 입도시키거나 병이 나을 것처럼 말하거나 겁을 주어 신앙을 유도하는 방식은 도문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며 이것은 종단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인의 도덕성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포덕은 천천히 그러나 깊고 진실하게 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올바른 인식을 주는 것이
100명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성금과 치성에 대한 가르침도 매우 무게 있게 다뤄졌습니다. 성금은 절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성으로 들인 성금만이 그 사람의 공덕이 된다는 말씀은 도장 전체의 기본 원칙입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남이 내니까 따라해서 내는 성금은 참된 정성이 아니며 타인이 대신 내주는 성금도 올바른 성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도전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치성 또한 단순히 참석 횟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성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 실천에 대한 부분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차량 운행의 주의, 안전을 위한 관리, 종단 시설 관리 규율 준수, 회의 문화, 상부상조 정신, 분별 있는 행동 등 모든 가르침이 실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종단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해 말씀하셨고, 도인의 삶이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는 구름 위의 신비가 아니라 매일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의 법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님께서는 도의 본질인 음양합덕 신인조와 회원상생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의 해소, 종단 운영, 포덕 활동,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척을 만들지 않고 인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종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이 법도 속에 포함됩니다. 도전님 훈시는 이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상제님의 도업을 돕는 진정한 도인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990년 상반기 훈시는 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기둥과 생활의 기준을 매우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도전님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종단이 사회 속에서 더욱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상제님을 모신 도장에서 실천이란 단순한 노력이나 태도를 넘어 도법에 맞추어 마음과 몸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1990년 1월 3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내려진 도전님 훈시는 도인의 삶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의 위험관리, 임원의 위치 인식, 포덕의 정신, 성모심의 원칙, 연수 운영, 치성 참석의 법도 등은 도문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수행의 품격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의 훈시 내용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하나의 축, 즉 도문 질서와 도덕의 확립을 위한 일관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해 정밀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차량 운행에 관한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차량 사고가 대부분 젊은 기사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밝히시며 운전자의 경험과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도문 차량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들은 기사의 경력, 사고 이력, 교육 참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경력 1년에서 3년 구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반복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사에게 5분 늦게 간다라는 원칙을 내면화시키고 샛길 진입 시 일단 정지 습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의 도문 차량뿐 아니라 개인 차량 운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앙적 의존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석부 기반의 차량 운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이력 기사, 교육 미참여 기사, 신규 기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운행 배차 전에 반드시 책임 임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임원의 위치 인식에 대한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있어야 행동이 바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직책 구분을 넘어서 도인의 수행 자세와 인격적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임원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임무명세서를 갖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성감교 간보정은 자신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인식하고 후각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임원의 말투, 복장, 대화 태도, 포덕 방식까지 모두 위치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듯이 임원은 도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수반의 잘못은 곧 선각의 책임이라는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도장 내 모든 임원 교육의 위치인식 훈련을 포함시키고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포덕의 실천 원칙입니다. 포덕은 억지 압박 시한부 공포를 주는 방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외인과 도인을 구분하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포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덕은 상대의 처지와 감정을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정직하고 담백한 설명과 모범적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학생에 대한 포덕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고등학생 이하의 입도, 제한, 대학생의 자율 판단 존중, 가족동의 절차 등은 도문 이미지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신원 확인 절차의 정교화는 필수적입니다. 상대를 정확히 알고 포덕해야 도문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금 모심의 실천입니다. 성은 도인들의 한 달 정성을 담은 것이므로 강요하거나 비교하거나 권위로 압박하는 방식은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성금은 여러 사람이 조금씩 정성으로 모시는 공덕이라는 도전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면 회관 건립비 모금 역시 1회 원칙상한 금액 준수근거 명확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성금은 반드시 영수증, 명부, 사용 내역을 문서화하여 방면 통장과 본부 보고 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문 재정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를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척을 푸는 실천입니다.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은 도문 수행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도전님께서는 이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문 관계에서는 대화 중심의 해결상생적 소통 후에 해소 절차를 우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내수외수 간 반말 금지, 욕설 금지, 폭력 금지는 절대적 원칙이며 위반 시 치성 이외에서 3회 결석 조치 등 실제적 페널티를 운영해야 합니다. 척신의 작용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수행적 말투와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섯째, 치성 참석 및 연수 운영의 실천입니다. 치성은 정성의 절정이므로 치성의 시각만 맞춰 참석하는 것은 불경이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치성 참석자들은 최소한 정해진 시간보다 2~3시간 일찍 도착하여 정성을 갖추고 치성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함께해야 합니다. 연수는 오전 수강 오후 견학 방식으로 4박 5일 또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른 균형 배정을 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이 나쁜 날에도 하늘이 도우셔서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 사례를 기억하며 연수 운영의 품격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수호시학의 실천입니다. 수호는 도장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진법이며 시학원은 그날 도장 전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해야 합니다. 동초와 정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호반 명단은 절대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수호 결혼 발생 시 즉시 방면에 연락하여 보충하고 보고 체계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호반 인원이 곧 공부반 인원이 되므로 성실한 수호 참여는 도인의 큰 복이자 운수의 기초가 됩니다. 수호 중에는 혼자 쉬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동초의 순환 배치를 세밀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믿음, 정성, 공경, 신앙의 실천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신앙의 핵심을 성경신이라 하셨으며 그 중에서도 신믿음이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정성과 공경은 스스로 생기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드리는 행위보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며 태울주는 소멸되지 않는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정성을 담아 수시로 읽는 것이 수행의 근간이 됩니다. 이 모든 실천은 도주님의 율법을 계승하고 상제님의 대도를 펴기 위한 길이며 오늘의 우리는 이 원칙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도인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장 공동체의 질서, 안전, 신뢰, 포덕, 수행의 모든 장에서 위의 실천 지침을 기준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운수의 문은 더욱 넓게 열릴 것이며 도장 전체는 더 큰 조화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1990년 1월 3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내려주신 훈시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원칙들을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의 안전 문제에서부터 임원의 자세, 포덕의 올바른 방향, 성모심의 진정성, 치성 참석의 태도, 연수의 의미, 수호의 법도까지 모든 가르침은 결국 도인의 품격을 하나로 모으는 축입니다. 도문에서의 모든 삶은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대도를 따라가는 과정이며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성과 태도가 바로 이 기간의 훈시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특히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몸을 바르게 쓰는 일이라 하셨는데 이는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일깨워줍니다. 차량 운행의 주의, 언행의 절제, 성모심의 진실성, 신앙의 확고함, 포덕의 정당함은 결국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정확히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도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도문과 종단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도의 법도에 맞게 쌓아갈 때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립니다. 수행은 거창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자리에 서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도인의 품격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순진리회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도전님 훈시의 핵심은 결국 정성, 공경, 믿음으로 귀결되며 이는 오늘의 도문인에게도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한 줄 한 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상제님 도업의 완성을 향해 더욱 참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시대가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도록 깊이 공부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